어젯밤에 있던 사람이 당신이었나요? 네, 맞아요. 저였어요. 당신이 더 난리를 치던데요. 배지현은 거실 창가에 앉아 가만히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손에 쥔 머그컵에 따뜻한 감촉이 이상하리만치 생경했다. 따뜻함이 마음속 빈틈까지 채워주진 못했다. 오히려 그 따뜻함이 더 선명하게 자신 안의 공허를 부각시키는 것 같았다. 결혼 3년 차, 흔히들 말하는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시기다. 처음 결혼했을 땐 작은 일 하나에도 설렘이 있었고 서로의 몸이 가까워지는 일도 일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현은 점점 느껴졌다. 남편의 손길이 줄어들고 눈빛에서 설렘이 빠져나가는 것을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혹은 날씨가 안 좋아서. 하지만 그런 날이 몇 주, 몇 달. 결국은 계절처럼 굳어버렸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퇴근할 때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자주 입는 원피스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옷을 고르곤 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노력을 못 본 척했다. 아니,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걸까? 친구가 놀러왔던 어느 날 말끝에 툭 튀어나온 말이 있었다. 야, 우리 남편은 그냥 쓸데없이 밤마다 들러붙어서 아주 귀찮아 죽겠어. 몸이 하나도 안 편해. 지현은 가볍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 것도 귀찮을 수가 있구나. 그녀에겐 이미 낯선 감정이었다. 오히려 그런 일이라도 있었으면 차라리 위안이라도 됐을 텐데, 그리고 아이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웠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슬쩍 떠보듯 묻는 요즘은 어떠니? 라는 말에 웃으며 다직 그냥 둘이 좋아서요 라고 넘기지만 그 웃음 뒤엔 자책과 불안이 항상 따라왔다. 더욱 특이한 건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한 날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비틀거리면서도 그런 날은 꼭 그녀에게 대든다. 그 순간 지현은 혼란스러워진다. 그간의 무관심이 쌓였던 탓일까? 아니면 그날만큼은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아 위안이 되는 걸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모욕감 같은 감정도 몰려온다. 맨정신으로는 바라보지 않던 그녀를 취중에만 찾는 그 남자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지현은 그런 밤이 지나면 꼭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고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무표정하게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아직 여자일까? 라는 질문만 수십 번 되뇌었다. 어느 늦은 밤, 빗방울이 소리 없이 아파트 외벽을 때리고 있었다. 서울 근교의 대형 아파트 단지. 층마다 똑같은 구조, 비슷한 현관문, 아무런 특징도 없는 복도, 술에 취한 타이로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간신히 추스르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타이로는 미국 명문대 공대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였다. 한국 회사인 삼성전자에 스카웃되어서 반도체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미국과 달리 한국 회사 회식은 길고 시끄러웠고 낯선 술 문화에 적응하느라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1803호, 맞지? 타이로는 중얼이며 문 앞에 섰다. 낯설지 않은 문, 어차피 다 똑같이 생긴 복도에 같은 디자인의 현관문. 그는 더듬더듬 전자도어락에 손을 대보았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툭 밀자마자 문은 열렸다. 아, 리나가 문 잠그는 거 또 까먹었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흔히 있는 일이었다. 아내 리나는 가끔씩 야근하고선 집에 먼저 와 있다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드는 경우가 있었다. 어두운 실내, 익숙한 향기와 익숙한 구조라고 그는 착각했다. 비슷한 위치의 주방, 소파, 복도, 타이로는 넥타이를 풀며 조용히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불 꺼진 방 안,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인의 실루엣이 희미한 빛 속에 보였다. 그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리나. 나왔어. 그는 잠든 아내에게로 다가갔다. 배지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몸은 하루의 피로로 축 늘어졌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희미하게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술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 남편이구나. 지현은 눈을 감은 채로 이불을 고쳐 덮었다. 요즘 점점 멀어지는 남편과의 거리감에 마음이 쓰였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 날이면 꼭 대들었다. 그게 기계적이라 해도 지현은 그런 밤이 오히려 외롭지 않았다. 누워있는 그녀의 옆으로 살며시 들어오는 체온에 마음 한켠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침대가 살짝 꺼지며 남편이 옆으로 들어왔다. 지현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손끝을 뻗어 그에 응했다. 어둠 속에서 가슴이 조금 뛰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에 잠든 듯이 숨을 골랐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평소와 달랐다. 남편은 늘 지쳐 있었고 술에 취하면 느리고 흐트러졌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힘차고 강했다. 지현은 처음엔 혹시 남편이 오늘은 뭔가 각오한 건가? 싶어 기대감마저 들었다. 오랜만에 만족감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껏 맡겼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다.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힘. 이건 익숙했던 남편과는 어딘가 달랐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남편인 성현이 아니다. 성현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 순간 지현은 벼락처럼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방 안을 환하게 밝히는 전등 불빛 아래 그녀는 비명을 삼켰다.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는 남자는 익숙한 남편이 아니라 짙은 피부색을 가진 낯선 남자였다. 그는 멍한 눈빛으로 깜짝 놀라 굳어버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현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켰다. 이 사람, 이 남자는 바로 위층에 사는 삼성전자에 다닌다는 엘리트 흑인 남자 타이론이었다. 그의 아내 리나도 가끔은 서로 마주치는 사이다. 충격과 혼란이 그녀의 가슴을 강타했다. 침실에 불이 환히 켜진 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타이로는 당황한 기색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지현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취해서 위층인데 구조가 똑같아서 착각했어요. 타이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당혹스러움과 죄책감이 엿보였다. 지현은 한참을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그제야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이상한 상황. 하지만 방금 전의 기분이 너무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괜찮아요. 뭐 사람 실수할 수도 있죠? 한국의 아파트들이 다 똑같긴 해요. 지현은 억지로 웃으며 털어냈다. 그 웃음은 어색했지만 동시에 어떤 경계가 풀리는 신호 같기도 했다. 타이로는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저 한국 와서 이런 실수는 처음이에요.
문화도 다르고 회사 생활도 익숙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회식이라는 것도 솔직히 아직 낯설고 술을 이렇게 마셔야 하는 문화인지도 몰랐어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맞아요. 한국 회사는 좀 그래요. 저희 남편도 회사 스트레스 많다더라고요. 그 핑계로 저한텐 점점 무관심해지고 솔직히 부부인데도 같이 자는 건 술 먹은 날 뿐이에요. 순간 방 안엔 조용한 공감이 흘렀다. 어느 누구도 쉽게 꺼내지 않던 이야기들. 고국을 떠나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타이론, 결혼 생활 속에서 외로움에 젖어가던 지현, 두 사람 모두 어딘가 갈피를 못 잡은 채 자신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상하죠.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도 외롭다는 게 지현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타이로는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가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건 위로였고 이해였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공감이었다. 순간 지현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 사람은 낯선 남자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자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타이론이 천천히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나가야 할까요? 지현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그냥 있어줘요. 두 사람은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긴장보다도 이상하게 편안한 침묵, 손끝이 닿고 눈빛이 스치고 그 안에서 서로의 갈증과 상처가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착각이 아닌 명확한 감정으로 서로를 만났다. 긴 외로움의 끝에서 만난 위로처럼. 그리고 그들은 지금껏 잊고 있던 본능적인 만족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외롭지 않았다.